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전자상거래가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을 죄송합니다. 공부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자상거래가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그 효과에 대해서는 7가지로 지난 강의 때 말씀을 드렸고, 이 시간에는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 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측면이었었고, 두 번째로는 부정적 측면.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저희가 이 시간에 2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로는 사이버 스페이스예요. 사이버 스페이스, 다시 말하면 어떤 인터넷 공간, 사이버 스페이스를 통한 무한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사이버 스페이스 상에서 무한한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제품 간의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브랜드의 이미지가 좋은 상품에 눈길이 가게 되죠. 그래서 판매가 확대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품 간의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제품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하게 되고, 소비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브랜드 이미지를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판매가 확대되면서 명성이 어떤 제품의 질보다는 브랜드의 명성이 중요성이 보다 커지게 되다 보니까 소기업의 입지가 불안해지죠. 소기업의 입지가 불안해지다 보니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더 크게 부각시키는 어떤 그 중견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소기업들의 입지가 불안해짐으로 인해서 경쟁력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그 소기업의 불안에 대한 어떤 경쟁력 약화가 첫 번째 부정적인 측면이고요. 둘째로 도소매상의 배제 등 유통 채널이 단순화해서 비용 절감 및 가져오는 것은 전 강의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통 구조상에서의 중간업체 및 면세점 등의 급격한 쇠락을 가져옵니다. 도소매상의 급격한 배제, 급격한 이제 쇠락을 가져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중간업체, 요거 중간업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중간업체고, 또 면세점은 왜 그렇죠? 면세점은 우리가 직구를 할 수가 있어요. 직구는 가격에 대해서 면세점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들이 전부 면세점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급격한 쇠락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구조상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통해서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큰 제목 두 번째로서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두 번째, 큰 문제 두 번째,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긍정적인 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긍정적인 면. 어떤 면들이 긍정적일까요? 긍정적인 면을 보면 원스톱 쇼핑이에요. 여러분 알듯이 원스톱입니다. 첫 번째. 말 그대로 원스톱 쇼핑이 가능해져서 어떤 그 소비자의 편리함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해요. 소비자들이 뭐예요? 시간, 그 다음에 비용을 절감해줘요. 비용을 절감해줘요. 긍정적인 첫 번째 이유죠. 여러분들의 어떤 소비자의 시간, 매장에 가지 않더라도 그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물건을 살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문을 하게 되면 바로 잠시 후에 도착하는, 새벽에 도착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절약하게 되죠. 물론 거기에 따르는 오가는 비용, 어떤 뭐 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비용도 절감하게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원스톱 쇼핑을 이룰 수가 있다. 두 번째 어떻습니까? 새로운 사업 영역이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거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둘째로는 가상 공간에서 더 많은 공급자들이 경쟁할 수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소비자는 더욱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 유통이 배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배제되니까 쇼핑몰 운영 비용이 저렴해집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쇼핑몰 운영 비용이 저렴해지고 중간 상인들이 배제되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죠. 소비자는 더욱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측면이니까요. 어떤 그 저렴한 가격, 최대한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세 번째를 한번 볼까요? 그 셋째 여기다 적을게요. 셋째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셋째, 인터넷상 상거래를 할 경우에 대량의 전문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통제할 수 있어서 비교 쇼핑이 가능합니다. 비교 쇼핑. 어때요? 소비자들의 파워가 강해집니다. 파워가 올라가죠. 그죠? 소비자들의 파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떠냐? 효율적인 구매가 가능합니다. 구매 사이트, 비교 사이트들도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살 때 비교해주는 사이트를 통해서 더욱더 소비자 파워가 높아가고 비교 쇼핑이 가능해서 마지막 효율적 구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세 번째가 그렇습니다. 네 번째. 이게 전자상거래는 혼자 거래가 아니라 쌍방 거래라고 했습니다. 쌍방향 통신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전달할 수 있으며 또 불만이 있는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요구 또는 욕구에 맞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를 한번 볼까요? 다섯 번째는 오프라인일 경우에는 종업원들의 불친절에 대해서 불친절한다거나 또는 종업원들이 강매를 하게 됩니다. 뭐라 그러죠? 호객행위도 하게 되죠. 그죠? 오프라인에서는. 그런 강매에서 해방되다 보니까 풍부한 제품 정보를 가지고 쇼핑할 수가 있다. 소비자들의 불친절, 죄송합니다. 오프라인 종업원들의 불친절, 그 다음에 강매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탈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풍부한 제품 정보를 갖게 되죠.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풍부한 자료. 그래서 구매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쇼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긍정적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의 긍정적인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해서 충분한 사전 정보를 가지고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동 구매가 감소하고 계획 구매가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사전 충분 조사를 통해서 어떤 것이요? 충동 구매를 제외한다. 그 다음에 계획 구매를 완성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을 소비자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여섯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측면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 여섯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꼭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상 쇼핑몰에 전시되어 있는 제품을 화면을 통해서 구매하기 때문에 그 제품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없고, 또는 영상 시스템이나 사진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제품을 과대하게 촬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매 후에 불만이 나타나고, 특히 해외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직구하는 그러한 제품에 대해서는 반품 및 환불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상 쇼핑몰에 전시되어 있는 제품, 부정적인 측면이죠. 첫 번째는 두 번째 부정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첫째, 가상 공간이다 보니 가상 쇼핑몰에 전시되어 있는 제품을 화면으로 통해서 제품의 어떨까요? 가상 공간에
가상 공간, 즉 사이버 스페이스예요. 그죠?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가상 공간에서 물품 선정을 하다 보니 어때요?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 세밀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어요. 세밀한 제품 구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매 후에 불만이나 또는 이러한 것들을 제공받아야 하는데, 특히 해외에서 전자상거래, 즉 직구를 통해서 했었을 경우에는 가능은 할지는 몰라도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밀한 제품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구매 후에 반품이나 환불이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가상 공간에 대한 대금 지불을 주로 뭘로 하냐면 신용카드로 하게 되죠, 그죠? 현금으로 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직구를 할 경우 국내에서는 현금으로 할 수는 있겠죠. 송금을 하면 되겠지만, 그런데 직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리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 원화를 달러로 바꿨을 때 거기에 대한 수수료와 달러를 그쪽 나라에 갔었을 때 거기 물론 받는 사람이 그 수수료는 내겠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지불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어서 보통 페이팔을 비롯한 모든 국제 전자 시스템 결제 시스템에는 보통 신용카드를 통해서 함으로 보안 기술이 철저하지 못할 경우에 보안 기술이죠, 그죠? 보안 기술이 철저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어요?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 정보가 노출됐을 경우에는 이 노출이 어디로요? 악용될 수가 있어요. 악용된다는 것은 첫 번째 게임 사이트에 이런 것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게임 사이트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는 보이스피싱에 쓰여질 수가 있죠. 또 기타 갬블러죠. 이거 뭐라 그러죠? 일반적인 게임이 아니라 어떤 사행성을 조장하는 갬블의 조직에 의해서 어떤 개인 정보가 노출돼서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정보를 일방적인 푸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측면으로 봐 있었을 때 우리가 이런 두 가지의 요건에 대해서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미치는 사회하고 경제적 영향은 어떤가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사회 경제적 영향. 사회 경제적 영향.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사회 경제적 영향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EDI, 전자문서 교환 등을 통한 경영혁신 활동은 어떤 기업의 업무를 단순화하고 또는 조직적이고 불효불급한 인력을 줄여서 경쟁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영혁신을 통해서 불효불급한 인력
불효불급한 인력을 배제시키고 또 경쟁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사회적인 영향에 미치는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 경제적 요청은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저겁니다. EDI 전자문서 교환. 전자문서 교환. 첫 번째고요. 둘째로는 어떤가요? 새로운 사업 영역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사업 영역. 첫째고요. 1번을 할게요. 첫째, 둘째. 새로운 사업 영역. 그리고 세 번째로 인터넷을 이용한 시장에 대한 신규 참여가 매우 용이하죠. 인터넷은 뭐 누구나 다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인터넷에 대한 신규 참여. 인터넷에 대한 신규 참여가 용이하기 때문에 글로벌한 규모로서 어떤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보를 아주 간단하게 교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경 없는 시장의 등장으로서 부분적으로 완전 시장에 근접한다. 국경 없는 완전 시장이죠. 진입이 용이하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떤 제품을 개발하거나 어떤 제품을 생산을 했었을 때 해외에 판매나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방문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국경이 없는 시장의 등장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완전 시장에 근접한 거래 환경을 창출해서 시장 진입이 용이하다. 이렇게 되겠고, 네 번째,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 인프라 구축을 앞당기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기간 정보망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하며 또 국가 정보 기반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된다. 활성화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국가적 활성화. 여기에 대해서는 더욱더 치밀한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전부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제정되어야 되냐는 말이죠. 이거는 법적, 행정적 제도가 밑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법적, 행정적 이 밑바탕이 돼야 돼요. 이런 제도가 밑바탕이 되지면서 이러한 국가적 활성화를 위해서 앞전에 필터링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시장을 어지럽히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기간 정보망의 구축이 전제돼야 되겠죠. 여기서도 기간 정보망의 구축이 돼야 됩니다. 기간 정보망.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해야 되겠죠. 그죠? 치밀한 법적, 행정적 제도가 밑받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강의는 부정적인 측면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을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빨리 여러분들과 같이 대면 강의를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불편하고 강의하는 모든 교수님들도 여러 가지 대면 강의보다는 여러분들하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잘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들도 좀 답답한 심정이 있습니다. 빨리 하루속히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만날 때까지 무탈하고, 혹시 또 비대면 강의가 연기될 수도 있을 때 다음 강의는 전자상거래 주요 구성에 대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참고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여기에 대한 질의 문답이 있으면 그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강의 청취하고 시청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